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또 대변에 당좌예금, 당좌라고 좀 할게요. 팔이 아파서. 또 당좌예금 1,000만 원. 없애면서요. 그다음 우리 예금 적금 들어가면 전부 다 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정기예금이라고 실제로 있어요. 계정 과목이. 그렇죠? 그럼 정기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그럼 정기예금에 넣었으면 정기예금 잔고는 늘어나겠죠. 당좌예금 잔고는 주는 거지만. 그렇죠? 정기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정기예금 잔고가 증가했으니까 그대로 차변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손으로 분께 끄는 건 뭐 형식이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뭐 차대 쓰셔도 되고. 알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234페이지. 맨 위에 그 1번하고요. 6번. 1번하고 6번. 이거 좀 살짝 어려우셨었을 거예요. 자, 보죠. 234페이지.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게 하나하나씩 계정 과목을요, 다 판단하셔야 돼. 모든 걸. 알죠? 모든 걸. 그러면 일단 여기 문제 읽어보시면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알죠? 그 다음에 이자. 그럼 내가 단기 차입금을 상환했다라는 건 부채를 갚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해석해 보면 단기 차입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그럼 단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감소니까 반대편 차변. 되시겠어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차입금. 금액은 2,500만 원. 그럼 내가 부채를 갚으면 이자가 나가요, 이자가 들어와요? 나가죠, 여러분들. 맞죠? 조심하실 게, 그 회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자 비용을 또 현금이라고 나갔으니까 현금이 감소했네? 해서 대변으로 많이 적으세요. 절대 안 해요. 우리 회계는요, 모든 계정 과목별로 증가 감소를 판단하는 이자 비용 자체로 판단하시는 거지, 이자 비용을 현금에 대입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알죠? 그럼 우리가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발생. 맞죠?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차변, 발생했으니까 그대로 차변. 차변에 이자 비용 이렇게 적어야 돼요. 이자 비용은 현금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모든 걸 현금으로 판단하시면 진짜 힘들어요, 분계가. 그래서 여기 200만 원. 그러면 250만 원과 이자 20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시킨 거잖아요. 그럼 계정 과목이 여기에서 보통예금 보이셔야죠. 그럼 보통예금에서 2,700만 원 나간 거잖아요. 그죠? 보통예금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이체했으면? 잔액이 줄죠, 2,700만 원만큼. 자, 그럼 보통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적으시는 거고, 금액은 2,700만 원. 아셨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현금은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만 대입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다른 계정 과목대로 증가 감소 판단하시는 거고. 알죠? 이거 꼭 명심하세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긴 하니까.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조심하실 게 얘예요. 여기 보시면 원재료를 주문 있죠. 여기서 주문이 뭐예요? 거래 아니잖아. 회계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원재료 계정 과목 쓰는 거 아니에요. 원재료 살게요. 이렇게 하면 말로 떠는 거 말로. 알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얘죠. 계약금을 준 겁니다. 알죠? 요것만 의미가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 시험에 원재료를 3,000만 원 주문하면서 계약금 300만 원 이체했다. 라고 하면 3,000만 원은 말로 떠든 거지 의미 없죠. 주문 앞에 있는 거니까. 맞죠? 이 말은 그냥 계약금, 보통예금에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쉬운 거부터 하세요. 그럼 보통예금이 어떻게 돼요? 이체했으니까. 줄여야죠. 그럼 보통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준다라는 건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3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금을 주면 계정 과목 뭐라고 불러요? 선급금이요. 맞죠? 선급금은 현금 아니에요. 계약금 줬으니까 선급금은 감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현금이 감소한 거고. 맞죠? 선급금은 계약금을 지급했다라는 계정 과목 그대로 뜨시고요.
선급금, 계약금을 준 계정 과목인데 계약금을 줬으니까 계약금은 늘어야죠. 먼저 준 계약금은 늘어야지. 알죠? 그래서 선급금,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이렇게 적어야 돼요. 어떻게 판단하게 되세요? 그럼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선급금은 언제 감소하냐면 선급금이 내가 계약금 준 것만큼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을 권리니까 자산이라고 했죠. 그럼 서비스나 물건을 받으면 줄어요. 받으면 권리가 없어지니까. 알죠? 그래서 계정 과목별로 증가 감소를 다 판단하셔야 돼요. 알죠? 현금은 현금대로만 적용하신다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아셨죠? 네. 됐어요. 뭐 나머지는 뭐 어려우셨던 건 없죠? 나머지 더 있었나? 끝이죠? 그래서 앞으로 수업은 어저께처럼 할 컴퓨터 키시고 수업은 어저께처럼 이쪽 파트 하면 관련된 문제 풀고 이쪽 파트 하면 또 풀고 이렇게 이론하고 실기 병행해서 할게요. 이었나? 자, 교재는 어디냐면은요. 쭉 가가지고 여기 현금과 부족이라는 거 할게요. 27페이지고요.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계정 과목 이거 유인물 좀 나눠 드릴게요. 이거는 재무회계 그러니까 평생 가지고 다니지 평생 회계 안 포기하실 거면 계정 과목 요거 수업 1교시 이렇게 끝날 때마다 한꺼번에 몰아서 미주실 거예요. 옆으로 좀 주시고 지금은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같이 밑줄 칠 거예요. 자, 보시죠. 왜 이게 나와있지? 자, 현금과 부족 보시면 자, 일단 여러분들 얘 계정 과목인데 27페이지예요. 자, 현금과 부족은요. 이 과자가 이어주는 과자가 조사의 과자가 아니라 우리가 과다 할 때 과자입니다. 과다. 너 너무 과해. 이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많거나 현금이 적을 때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이 지갑에서 돈을 세시기 전에 3만 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갑을 열어봤거든요. 근데 돈이 현금이 2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현금이 부족하다라고 하죠. 그죠? 근데 현금이 4만 원 들어가 있으면 현금이 1만 원 많은 거죠. 이럴 때 잠시 쓰는 애예요. 회계에서.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현금과 부족은 언제 쓰냐면 장부상의 현금 그리고 실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잠깐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알죠? 근데 여러분들 실제는 내가 지갑에서 세봤다라는 거고 장부는 아직 안 세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장부라는 거 항상 있어야 할인 거예요. 맞죠? 꼭 실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일반적으로 같지만. 그죠? 그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고요.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장부상 현금이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장부상 현금이 예를 들어서 3만 원이 있대요. 근데 실제 현금은 2만 원이 있대요. 2만 원. 그럼 우리가 주주들한테 보고할 때는 3만 원으로 보고해야 돼요? 2만 원으로 보고해야 돼요? 2만 원이에요. 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가자. 여러분들 지금은 숫자가 비슷하니까 긴가민가 하지만 자, 장부상 현금은 1조 실제 현금은 100원. 극단적으로 가죠. 얼마로 보고해요, 이용자들한테? 100원이요. 아니죠, 100원이에요, 100원. 실제 세본 거예요, 실제. 100원입니다, 100원. 왜일까요? 뻥치는 거예요, 이거. 이걸 장부 조작이라고 하죠. 분식회계요.
분식회계요. 실제로 회사는 100원밖에 없는데 현금이 1조 있어요 라고 뻥치는 거예요, 그거. 느낌 들리려고 극단적 과정에서. 그래서 이용자들한테 항상 주주하고 채권자한테는 실제 사실된 정보를 알려줘야지 장부상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부상은 아직 세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현금 과부족이 발생하면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 장부상 현금을 실제 현금으로 맞춰주는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알죠? 이렇게 좀 이따 이거 뭐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렇게 현금 과부족과 같이 잠시 쓰였다가 얘 이제 원인을 파악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현금이 10,000원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지갑에 현금이 많은 이유가요. 친구한테 예전에 돈 빌려준 게 있는데 그 10,000원을 받은 걸 깜빡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얘는 안 쓰는 거죠. 이제 원인을 파악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잠시 쓰였다가 말 놈을 우리가 임시계정이다라고 회계에서는 불러요. 잠시 쓰다 말 계정. 자, 그럼 우리가 임시계정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주주들하고 채권자들한테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 혼란된 정보 제공하면 또 안 된다라는 뜻이기도 했죠. 했죠? 그래서 앞으로 임시계정은 뭐냐면 12월 31일 우리가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보고할 때 재무상태표에 이 계정 과목은 표시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임시계정이거든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얘는 12월 31일자에 분계를 끊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기말에 잔액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 앞으로 없어도 0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기말에 잔액이 없어야 돼요. 현금 과부족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 전 앞으로 없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0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회계를 잘 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는 진짜 0으로 쓴 것과 0으로 안 쓴 거의 차이가 커요. 그래서 0이 돼야 돼. 기말의 잔액이. 한번 표현해보자. 사례 가지고 한번 이해를 도와볼게요. 자, 보시죠. 여기 사례. 여기 보시면 자, 2023년 5월 7일 날 장부상 현금 잔액은 50만 원인데 실제로 현금을 세보니까 60만 원이래요. 그럼 딱 보시자마자 여기 장부상 현금 제가 밑줄 친 거하고요. 실제 현금이 지금 다르죠. 다른 걸 이걸 현금 과부족이다라고 해요. 알죠? 그럼 지금 사례에서 현금이 과다해요? 부족해요? 과다하죠. 그래서 얘는 현금 과부족 중에서 과요, 과다. 자, 근데 지금 하는 현금 과부족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현금 과부족이 12월 31일자에 생겼냐 아니면 12월 31일자가 아닌 단기 중에 생겼냐. 단기 중은 1월 1일부터 우리가 결산하기 전까지를 얘기해요. 그때 전에 생겼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럼 5월 7일은 단기 중이에요? 12월 30일이 결산이에요? 단기 중이에요, 단기 중. 그렇죠?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 단기 중에 발생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제가 아까 이 현금 과부족이 발생한 날에 장부상 현금을 실제 현금으로 맞춰주는 작업을 한다라고 했죠. 그럼 장부상 현금을 실제 현금으로 맞춰주려면 현금을 늘려요, 줄여요? 그래서 늘려야죠. 화살표가 이렇게 돼요. 장부상 현금 50을 실제 현금 60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현금을 늘려야 돼. 10만 원. 동의되시겠어요? 그럼 현금을 늘리는 건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이렇게 적는 거예요. 늘려주는 거. 그럼 빵꾸가 어디에 나요? 빵꾸가. 그렇죠? 우리 차변에 적었으니까 빵꾸는 대변에 나잖아요. 맞죠? 그럼 빵꾸 나는 대변에 임시계정인 현금 과부족 이렇게 적는 거예요. 실제로 현금이 과다하다고 현금 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절대. 알죠? 같이 써야 되는 같이 붙어 다녀요. 알죠?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일단 자, 이제 두 번째 사례 여기 자 보시면 자 이제 날짜가 5월 15일이 된 거예요. 자 보니까
자, 5월 7일 발견되었던 현금 과다액이 10만 원 있었잖아요. 자, 이 중에서 8만 원은 이자 수익을 회수한 것에 대한 기입 누락임을 확인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5월 7일 날 현금이 10만 원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요게 이자가 8만 원이 들어왔다라는 걸 내가 이제서야 한 거야. 5월 15일 날. 알죠? 그러면 이제 이 만 원 중에서 원인은 파악했으니까 현금과 부족 임시 계정 중 8만 원은 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어디로 까요? 누가 봐도 차변으로 까이죠. 그죠? 근데 시험에서는 절대 첫 번째를 안 줘요. 두 번째만 주지. 두 번째, 이 문장만 주지 절대 대변에 현금과 부족이 있게 안 보여줘요. 이 문장만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끊을지. 해볼게요. 일단 원인을 파악한 거죠. 그러면 이자 수익을 회수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자가 들어왔구나라는 거 안 거죠. 계정광이 뭘까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 알죠? 그럼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거죠. 증가라고 하는 것보다 수익 비용은 항상 발생이라는 용어 써주세요. 어저께 숙제 낸 것도 아마 발생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자 수익이 발생했으면 어디로 가요? 대변이죠.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대변. 발생했으니까 그대로 대변. 그대로 대변에 이자 수익을 적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알아서 빵꾸는 차변에 나죠. 그럼 현금과 부족 없애야 되는데 실제로 두 번째 줄만 주지 첫 번째는 문제도 안 내요, 여러분들. 안 내면 내가 현금과 부족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없으니까 그냥 드립다 빵꾸 나는 곳에 적어요. 까긴 까야 되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변에 있던 10만 원이 알아서 차변으로 8만 원 까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현금과 부족은 마지막에 적는 거예요. 처음부터 적으시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현금과 부족이 얼마 됐어요? 10만 원에서 8만 원 깠으니까 이제 2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없어지잖아요. 빵꾸 난 곳에 적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로 이 세 번째 낼 거예요. 세 번째. 우리 현금과 부족은 거의 대부분 12월 31일자 내거든요. 자, 요거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2023년 12월 31일. 자, 기말 결산 시까지 현금이 과다한 금액 2만 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대요. 맞죠? 그래서 임시계정은 원인이 기말까지 밝혀지지 않아도 잔액이 0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0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죠? 아는 외워주시는 거예요, 계정 과목. 계정 과목은 이제 계속 튀어나와요,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암기 꼭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자, 우리가 그 임시계정 있죠? 임시계정의 원인이 기말까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말까지 안 됐을 때 써요. 알죠? 또는 우리 회사가 분명히 벌거나 썼어요. 근데 금액이 얼마 안 돼.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환급을 받았는데 한 10,000원 받았대, 10,000원. 10,000원이면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적을 계정 과목이 애매할 때 잡이익이라는 수익, 잡손실이라는 비용을 써요. 알죠? 그래서 외워주시는, 좀 이따 밑줄 실 거지만 외워주시는 거예요. 임시계정 원인이 기말까지 파악 안 됐을 때나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 때. 어떨 때는 이익이고 어떨 때는 손실일까요? 그럼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잡이익, 기분 나쁘면 잡손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과다액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잡이익 쓸까요? 잡손실 쓸까요? 그래서 잡이익 쓰겠죠, 여러분. 당연히 수익 써야지, 맞죠? 과다한 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 현금이 많아, 짜증나, 미치겠네. 또라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거. 맞죠? 그래서 잡이익이라는 수익을 써야 돼요. 우리가 수익을 써야 된다라는 건 증가시키는 얘기예요, 당연히. 써라, 적어라. 자, 그러면 잡이익은 수익이니까 대변. 맞죠? 써야 돼요, 라는 건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이렇게. 그렇죠? 그럼 알아서 우리가 빵꾸가 어디에 나요? 그럼 차변에 나죠. 그럼 차변에 잡이익 적었으니까 차변에 현금과 부족 적어요.
빵꾸가 차변 나니까. 적으면 알아서 아까 현금과 보조기 대변 잔액이 2만 원이죠. 왜냐면 10만 원에서 차변에 8만 원 깠으니까 2만 원 남아있을 거 아니야, 대변에. 그 2만 원이 다시 차변으로 더 깠으니까 0 됐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12월 31일자를 내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바로 풀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398페이지. 교재 398. 398. 컴퓨터 끼셨죠? 자, 398페이지로 가주시고, 회사를요. 자, 거기 우리 교육용 프로그램 틀어주시는 거예요, 요거 놈식기. 어저께 우리 입력했던 놈 더블 클릭. 그리고 요거 앞으로 항상 여러분들 제가 그 오후에 그 전산세무 1급 하거든요. 여러분 죄송한데. 예, 그래서 이거를 좀 회계 1급으로 항상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죠? 안 바뀌어져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저희 클릭하셔가지고 전산회계 1급으로 놓아주시고, 되셨어요? 놓고요.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973번으로 검색. 973. 973. 그러면 아마 성모기계라고 쳐질 거예요. 성모기계. 네? 없어요? 없을 리가 없는데? 어저께도 입력하지 않았나요? 있는데 여기? 5번. 왜 그래? 야, 너 왜 자꾸 저 운동하라고? 오늘 밥 많이 먹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되셨죠? 근데 여러분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 화면 보시면 우리가 어저께 끊었던 건 날짜가 문제에서 언급이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문제 5번에 제가 3번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화면 보시면 안 했어요? 문제 5번에 3번 할 거거든요? 예. 자, 근데 화면 보세요. 근데 문제 5번 보시면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문제 5번 유형은 무조건 몇 월 며칠일까요? 그렇죠. 무조건 12월 31일이에요. 이렇게 9월 5일, 5월 1일 돼 있는 건 참고사항이지 12월 31일자 분계 끊으세요. 그 말이에요. 무조건. 아시죠? 이 중에서 문제 5번에 3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전표 입력을 들어가셔야죠. 우리 어저께 이쪽이었죠. 여기. 분계하는 곳은 여기 11시 방향의 일반전표 입력이었고요. 문제 5번 유형이면 무조건 날짜는 12월 31일로 세팅을 하시고 차변하고 대변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배우신 대로. 자, 그 문제 5번에 3번 있죠? 그거 보시고 이제 분계 끊어주시면 분계. 뭐 만드세요? 30일? 저 키보드 가급적 이용하시고. 문제 5번에 3번. 그렇죠. 기중해라고. 맞아. 이건 되게 친절하게 준 문제예요. 엄청나게 친절하게 준 문제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 거 보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거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바꾸지? 응? 그냥 바꿀 수 있는. 그냥 바꿀 수 있어요. 그죠. 바꿀 수 있어요. 맞아요. 거래처는 없으면 넘어가셔도 돼요. 엔터. 계속 하시면 돼요. 거래처 없으니까 넘어가세요. 계속 오시는 거죠. 계정 과목 잘 보셔야죠. 자, 그럼 보실게요, 여기. 자, 뭐냐면, 여러분, 핵심은 얘예요. 기중에 현금 시제가 부족. 시제가 부족. 그럼 우리가 일단 현금 시제가 부족했다라는 뜻은 이게 현금 과부족 중에 현금 부족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부족? 그럼 우리가 현금 부족이 기중에 있었죠. 기중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뭐냐? 결산일 현재에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원래 여기까지만 주는 게 정상인데 이 출제위원이 되게 친절하게 준 거예요. 여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 잘 안 줘요. 그렇죠? 근데 왜 비용이냐면 현금이 아까는 과다였으니까 우리 잡이익 이랬죠. 근데 지금은 현금이 부족한 걸 기말까지 몰랐으니까 현금 과부족, 임시계정의 원인을 기말까지 몰랐는데 부족이니까 짜증나. 손실 이렇게 적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잡손실 처리, 즉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차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잡손실. 그죠? 금액은 2만 원. 맞죠? 그리고 얼마나 친절해. 심지어 뭐 현금 과부족으로 계상하였던 차변 금액 얼마였지? 이 저자분은 거의 그 나이팅게일. 차변 금액 이렇게 이것도 안 줘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아까 항상 제가 현금 과부족 문제가 나오면 빵꾸 나는 곳으로 현금 과부족 쓴다라고 하면 쓰면 된다라고 했죠. 그럼 알아서 지금처럼 문제를 안 주더라도요. 대변에 현금 과 부족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요게 답이에요, 요게 답. 넘어갈게요. 네? 거꾸로요? 그 상관없어요. 그거는. 맞아. 여러분들. 순서는 상관없는데 전 FM대로. FM이 뭐냐면 제대로 하는 거? 논리 정연하게 하는 거. 약간. 현금과부 제가 대변을 왜 마지막에 썼냐면 현금과부족은 항상 마지막에 적어주시는 게 오류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쓴 거지 대변부터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죠? 저랑 답 맞춰보실 때 저랑 답만 맞으시면 차변 대변을 저랑 반대로 적으셨다라고 해가지고 문제 없어요. 그죠? 차변에 쓰실 걸 대변에 좀 그건 문제가 되지만
맞죠? 대변부터 먼저 적으시면 하자 없습니다요, 절대.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현금과 보조기 얘만 나오지 않거든요. 뭐도 출제하냐면 얘도 출제 보실게요. 잘 보셔야 돼요. 이번에는 현금과 보조기 기말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기말. 여기. 자, 문제 읽어볼게요. 우리 교재가 예제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교재는 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예제를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셨죠? 그건 양해 좀. 자, 보시면 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은 50만 원이나 실제 현금 잔액은 40만 원이다.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장부상 현금하고요. 실제 현금이 달라요. 다르니까 현금 과부족이 발생한 건 맞거든요. 물론 부족이죠, 여러분들 이번에는. 근데 핵심은 12월 31일 날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단기 중에 발생했지만. 그죠? 즉 결산일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논리는 똑같아요. 항상 현금 과부족이 발생하는 날에 장부상 현금을 실제 현금으로 맞춰줘요. 그렇죠? 그럼 현금을 늘려요, 줄여요? 줄여야죠. 장부상 현금 50에서 실제 현금 40만 원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현금을 10만 원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줄이는 거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요거는 이번 주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이래서 차변, 이래서 대변 이런 거. 알죠? 나중에는 그냥 탁 차 이렇게 대 이렇게 할 거예요. 알죠? 그게 되시려면 숙제 좀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현금과 보조 기말에 발생했어도 우리가 장부상 현금을 실제로 맞춰줘요. 맞춰주고 빵꾸 나는 곳에 현금 과부족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할 게 있어요. 현금과 보족은 잔액이 유일하게 차변일 수도 있고 대변일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이상해서? 아니죠. 과다랑 부족일 때 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과 보족을 마지막에 적으시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차변일지 대변일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좀 어느 정도 하시는 분도 알 수 있지만 바로 알기 쉽지 않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셨죠? 자, 이제 이렇게 차례 두 번째요. 두 번째. 자, 12월 31일 기말 결산시까지 현금 부족액 10만 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면 얘는 계정과 뭐 써야 돼요? 그렇죠. 현금 부족액의 원인이 12월 31일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계정과목 친절하게 안 준다니까, 여러분들. 맞죠? 보시자마자 현금 부족, 현금 과부족 쪽 임시계정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잡이익이나 잡손실이다 이 생각 먼저 하시고 근데 지금은 부족이니까 잡손실이네 이 생각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기말에 원인이 파악이 안 된 거고요. 그럼 잡손실은 성격이 뭐라고요? 비용이에요. 비용이니까 어디에다 적어요? 차변. 차변. 이렇게. 우리 현금과 보족은 기말이 되면 잔액이 없어져야 된다면서요. 뭐 어디로 없어지면 돼요? 그죠? 지금 차변 대생이니까 대변을 없애주면 되는데 알아서 대변 빵꾸 나니까 대변이 현금과 보족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알아서 차변에 있는 현금과 보족이 대변으로 죽죠.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자 분기에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분기에는 이 둘 중에 뭐가 12월 31일자 분기예요? 그렇죠. 두 개 다예요. 맞아. 그게 핵심이에요. 아까랑 비교 잘 하셔야 돼요. 자, 아까는 이 사례 세 가지 중에 뭐가 12월 31일자 분기예요? 맨 아래 것만. 이것만. 근데 지금 하는 애는 어느 게 12월 30일자 분기예요? 둘 다. 맞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12월 30일 얘 끊고 하는 게 아니에요. 12월 31일자에 얘 끊고 얘 끊는다는 얘기는 이 두 개를 합친 게 최종적으로 끊어야 될 분기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두 개를 합치면 현금과 보족 끊었다가 그날 바로 없앨 거죠. 그럼 현금과 보족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어떻게 이 차변에
잡손실, 대변에 현금 이렇게 나와요. 그죠? 왜냐? 12월 30일 날 현금가 뭐죠? 끊었다가 12월 30일 현금거래 바로 없애요. 끊었다가 그날 없애나 안 끝나 똑같아요. 그날. 이해되세요? 하지만 아까 했던 건 5월 7일 날 끊었다가 12월 30일 날 없애는 거니까 12월 30일 날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같은 날로 끊었다 같은 날 없애는 거니까 안 끊은 거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이거는 우리 교재에 문제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숙제로 낼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또 기출문제 유임을 나눠드릴 거거든요. 옛날 문제. 옛날 문제는 최근 요거 말고 요거 없는 거 중에 기출문제 나눠드릴 거니까 그거 나중에 숙제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교재 없어요. 요 12월 31일자에 발생한 안타깝게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지급금, 가수금.